안녕하세요. 경제를 말하다입니다. 오늘 제가 안경을 좀 벗었죠. 이게 너무 막 덜덜거리니까 좀 불편한 것 같아서 제가 안경을 좀 벗었습니다. 가끔 가다가 제가 요렇게 할 때 있을 것 같은데 글자가 잘 안 보여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한번 안경을 벗어봤는데 이게 반응이 좋다 하면 제가 눈이 좀 안 보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한번 안경을 벗어보려고 노력은 해보겠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 안경 벗은 제 모습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삼성전자는 차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대표 회사입니다. 규모로 보면 가장 크죠. 시가총액 면에서 그렇습니다. 반도체 제조업계에서는 TSMC를 제외한다면 적수가 없는 반도체 제조 공룡이죠. 인텔마저도 한에서 접고 들어가니까 말입니다. 자, 이러한 삼성전자의 양산력은 이번 2024년 3분기 반도체 기업 순위에서도 여실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전 세계에서 가장 반도체를 많이 팔아제끼는 기업이 삼성전자다 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온도차가 좀 있죠. 저희는 이제까지 계속 삼성 위기다, 삼성 망한다, 삼성 이대로 가면 안 된다 라고 계속해서 줄기차게 말을 했는데 온도차가 좀 있는 결과이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커뮤니티에 글을 하나 남겨놓은 것이 있죠. 여러분께서 많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당장에 몇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들어서 전영현 부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D램 쪽에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죠. 물론 전영현 부회장이 D램 쪽으로 통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영향이 있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경쟁사 SK 하이닉스에 비해서도 공정면에서 뒤떨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굉장히 쟁걸음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삼성전자는 2024년 3분기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죄송합니다. 안경을 끼는 게 좋겠네요. 안 보여요. 화면 빛이 드러날 수 있겠으나 여러분께서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거 안경에 비치는 이것 때문에 안경을 벗으려고 했던 건데 쉽지 않아요. 삼성전자는 2024년 3분기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 부문의 강한 수요 회복, 특히 DDR5와 생성형 AI에 최적화된 스토리지 솔루션의 수요 증가에 힘입어 1위로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의 강점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차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캐파로 시장을 점유하면서 규모의 경제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실속을 챙기는 이 삼성전자의 메모리 사업 DNA가 그대로 드러난 차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리고 나스닥의 호프가 있죠. 엔비디아는 AI 분야에서의 리더십, 그리고 데이터 센터 부문의 매출 증가에 힘입어서 202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94%나 증가를 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중심의 고가 모델이 엔비디아 수익 급증의 원동력입니다. 엔비디아는 명실상부 데이터 센터용 AI 가속기의 최강자로 자리매김을 했죠. 당분간 이 분야에서는 적수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시장 독보적 지위는 당분간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보아야 될 차트에서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SK 하이닉스의 급부상입니다. 2위를 차지했는데요. SK 하이닉스가 메모리 호황기에는 종종 탑4까지는 올라가기는 했습니다. 좀 더 호황이다 라고 했을 땐 탑3까지도 올라갔던 기업이기는 하지만 이번 분기에서는 삼성전자에 이어서 탑2로 올라섰다 이거죠. 이것은 괄목할 만한 성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는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모델에 독점적으로 HBM을 공급하는 압도적 파트너십이 한 몫을 크게 담당했다라고 보여집니다. 2025년에도 엔비디아는 AI 가속기 시장의 지배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약진도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은 과연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 벤더로 들어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SK 하이닉스의 약진이 계속되느냐 아니면 주춤하느냐가 결정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삼성과 관련해서 한 번 더 살펴보아야 될 이 HBM 시장에서의 주목할 점은 HBM4에서 누가 주도권을 잡을 것이냐에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미 엔비디아와 TSMC를 우군으로 확보를 했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지금 무엇을 추진하고 있죠? 블랙엘의 후속 루빈 GPU를 6개월 앞당겨서 생산을 할 것이다 라고 천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SK 하이닉스에다가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6개월을 당겨달라. 우리 광노정 CEO 얼굴을 쳐다보고 이거 할 수 있는 거냐 그랬더니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 삼성을 주요 벤더로 생각했다면 삼성에도 전화를 넣겠죠. 하지만 삼성에 연락했다는 뉴스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반면 SK 하이닉스에는 최태원 회장 오피셜로 떴죠. 엔비디아에서 다급하게 연락을 해왔다. 6개월 앞당겨줄 수 있겠냐 HBM4 해보겠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오피셜로 떴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엔비디아의 주요 파트너사는 SK 하이닉스다. 그리고 이 지위가 흔들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라고 보는 것이 정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HBM4와 관련해서 또 하나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될 행보는 TSMC의 행보입니다. 지금 TSMC의 장중모 회장이 삼성전자를 대차게 깠잖아요. 삼성전자가 안 되는 이유는 기술적 이유가 크다 라고 완전히 직격을 날려버렸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와의 협업은 없을 거다 라고 아예 못을 박아버렸죠. 그러면서 사실상 TSMC와의 HBM4 파트너십이 불발이 됐죠. 그러면서 이 HBM4와 관련된 행보에서의 삼성전자의 가시밭길은 계속되고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삼성전자가 TSMC 그리고 엔비디아와의 관계를 어떻게 가지고 갈지를 지켜보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TSMC와 엔비디아의 관계를 어떻게 가지고 갈지가 삼성전자가 AI 시장에 확실하게 녹아드느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편 유럽에서의 수요 부진 그리고 전기차 전환 속도가 더딘 상황으로 인해서 자동차 산업의 회복은 더 오래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차량용 반도체의 경우에는 회전율이 낮아요. 차량을 막 1, 2년 뒤에 막 스마트폰 바꾸듯이 그렇게 바꾸진 않지 않습니까? 차량의 소유는 한정되어 있고 또한 차량의 유지기간도 10년, 20년으로 굉장히 길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의 수요는 신차가 얼마나 많이 출고됐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불안이 지속되고 있죠. 아직까지도 잘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럽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금리 내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찌 보면 주요 산업의 침체와도 관련이 있다. 경제 전체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호황은 아니다. 그리고 그 직격탄을 자동차 사업이 받고 있다라고 보아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유럽의 반도체 생태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죠? 차량용 반도체 생태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반도체 명목은 차량용 반도체가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인데 차량의 수요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유럽에 속해 있는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 유명한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피니언이라든지 NXP라든지 세계적인 자동차 반도체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봅니다. 하지만 점차 전기차 수요의 캐즘이 극복이 되고 자동차의 엔터테인먼트화 그리고 자율주행 발전 속도에 따라서 차량용 반도체의 수요도 꾸준하게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사업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도 주목해야 될 섹터 중 하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메모리 3사 있죠? 삼성,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이 메모리 3사 또한 차량용 메모리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비하는 전략들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한판 승부도 지켜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어려운 섹터다. 이것도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글로벌 반도체 산업 2024년 3분기 실적을 한번 종합적으로 리뷰를 해보면
자, 2024년 3분기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17%가 증가한 1,582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이는 AI 기술 수요와 메모리 부문 회복이 주요 요인으로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엔비디아와 AMD는 AI 관련 사업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큰 성장을 기록을 했던 분기이고요. 이러한 추세는 2024년 4분기에 출시될 신제품들과 함께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메모리 부문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이 생성형 AI 스토리지 솔루션에 대한 수요의 증가, 그리고 레거시 부문의 생산량 감축 전략 덕분에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두 자릿수 매출 증가율을 보이는 데에 성공을 합니다. 2024년 3분기는 반도체 기업들에게 회복의 시기였던 것 같아요. 2023년 상반기에 소비자 수요 약세라는 어려움을 재고 관리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극복한 결과가 바로 2024년 3분기의 결과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2024년 4분기에는 AI 칩과 메모리에 대한 컴퓨팅 수요 증가로 인해서 반도체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카운터포인트의 반도체 매출 추적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2024년 3분기에 AI 붐에 힘입어서 강력한 분기 실적 개선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동차 부문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고 재고 조정으로 인해서 관찰 대상 기업들 간의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매출 감소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상위 22개 반도체 벤더가 시장의 73.1%를 차지하기도 했고요. 이는 전년과 동일한 비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변동성이 큰 시장 환경에서도 반도체 기업들이 보여준 전반적인 회복력과 적응 전략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매출 순위에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18% 증가하면서 선두 자리를 되찾아냈습니다.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도 각각 94%, 93%의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매출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주목을 받았죠.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부문은 AI 및 전통적인 서버에 대한 강력한 수요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역시 고대역폭 메모리 HBM에 대한 높은 수요 덕분에 수익성을 개선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살펴보아야 될 것은 HBM인데 삼성전자는 이 HBM이 굉장히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거든요. SK하이닉스 보세요. 영업이익률이 막 45%, 50% 막 찍잖아요. 어찌됐든 삼성전자는 HBM의 엔비디아의 납품이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있죠. 아직도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술력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는 중이죠. 이에 메모리 전설로 불리는 전영현 부회장을 반도체 부문의 수장으로 세워서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게 바로 삼성전자의 상황이에요. 이 노력이 어떤 결실로 돌아올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현재 전선이 너무 넓게 펼쳐져 있어요. 이거는 삼성전자가 처해 있는 조금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강점이 될 수도 있지만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현재 서버단에서 HBM이 각광을 받고 있다면 소비자단에서는 초연결을 지향하는 CXL, 그리고 AI 시대의 초절전, 그리고 고성능 디램인 LLW가 각광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2025년도에는 이 연구단에 있었던 이 AI 수요가 점차 소비자단으로 내려올 거거든요. 그러면서 CXL이나 아니면은 LLW와 같은 소비자단의 이 키워드들이 주로 부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집중하고 있는 건 HBM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과연 CXL, LLW 등 소비자단의 AI 메모리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전 좀 걱정이 돼요. 이건 좀 걱정이 되는 사실입니다. 삼성전자의 향후 행보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이유예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 2024년 3분기가 최고의 분기였다라고는 하지만 그들에게 장밋빛 미래가 펼쳐져 있다라고 볼 수만은 없어요. 바로 중국의 부상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레거시 디램을 중심으로 해서 삼성과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을 거세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국의 메모리 기업들의 부상이 심상치 않게 다가오는 이유는 그들이 중국 정부를 등에 업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중국은 여전한 세계의 공장입니다. 일부 이탈 세력을 베트남과 인도에서 받아내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매력적인 제조업 생산 기지 중 하나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인프라가 이미 다 갖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생산 기지를 둔 글로벌 기업들이 쉽사리 그 공장의 위치를 옮기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대중국 메모리 수출이 감소했다라고 하는 것은 곧 IT 수요의 부진을 나타내는 척도 중 하나이기는 합니다. 글로벌 IT 수요가 회복되지 않았다라는 방증이기도 해요. 하지만 주목해야 될 것은 점점 레거시 메모리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 내부에서 자급자족의 기류가 강하게 포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 이상 한국 메모리에 의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중국 메모리 자립의 선봉장인 CXMT를 내세워서 거세게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의 도전에 대해서 한국의 기업들은 메모리 고도화 및 선단 공정으로의 전환을 굉장히 서두르고 있는 중이죠. 하지만 아직도 이 레거시 메모리들은 삼성에게나 SK 하이닉스에게나 마이크론에게나 상당한 수익을 보장하고 있는 캐시카우 노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타격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매출에서 레거시 메모리 비중이 높은 삼성 쪽이 아무래도 SK보다는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도 공정 전환을 지금 굉장히 서두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영현 부회장이 열심히 지금 막 캐파 증설하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중국의 거센 도전에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잘 지켜보아야 되고요.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는 메모리 단에서의 기술 혁신도 우리가 눈여겨서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엔비디아는 2024년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무려 94%의 매출 증가를 기록하면서 전체 순위 7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AI와 고성능 컴퓨팅에 사용되는 GPU 시장에서의 지배적인 입지 덕분이었습니다. 앞으로 엔비디아는 블랙엘 제품 출하가 곧 시작이 되고요. 2026 회계년도에 본격적으로 이 블랙엘 제품 출하가, 그러니까 엔비디아 회계년도상에서 2026년 회계년도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2025년을 의미합니다. 항상 1년 먼저 이렇게 앞서가더라고요. 어찌됐든 2025년에 본격적으로 이 블랙엘 제품 출하가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AI 분야에서의 계속 지배적인 위치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엔비디아는 더 간다고 보거든요. 사실 트럼프가 방해만 하지 않으면 더 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반면 인텔은 먹구름이 껴있죠. 2024년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6%가 감소해버렸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는 대규모 구조조정에 대한 비용과 주요 비용 절감 계획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텔 7 공정노드 제조 자산의 가속 감가상각이 있고요. 모비라이 부분의 영업권 손상으로 인한 막대한 손실이 수익성을 크게 악화시키는데 한몫을 단단히 했습니다. 인텔은 파운드리 사업을 독립 자회사로 전환하려는 전략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AI 분야에서의 중요한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서 핵심 사업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죠. 자, 그리고 자동차 반도체 산업은 재고 조정 과정과 약한 판매로 인해서 매출 감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ST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인피니언, NXP,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와 같은 주요 기업들은 중국에서의 경쟁 심화, 그리고 전기차 수요 감소로 인해서 매출 감소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어딜 가나 중국이 문제네요. 이런 상황은 시장에 변화하는 역학과 소비자 선호도에 적응하려고 하는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성과에 계속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자동차용 반도체는 내구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전율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기존 자동차의 칩 교체 수요 또한 제한적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신규 차량 수요가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면 현재와 같은 수요 침체기에 자동차용 반도체 기업들은 다소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 전기차 캐즘존의 극복 등 미래 자동차 시장의 변화는 점차 반도체를 더욱더 많이 사용하는 쪽으로 이행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해당 시장에 대한 체크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영상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AI 기술, 특히 서버, PC, 스마트폰 분야는 주요 매출 동력으로 여전히 남을 것입니다. 특히 PC나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에는 본격적으로
AI 수요가 연구 수요에서 소비자 단으로 내려오는 거의 원년과 같은 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소비자 단에서의 AI 수요가 굉장히 강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메모리 부문은 HBM 등 AI 발전과 관련된 스토리지 솔루션 수요 증가로 혜택을 여전히 받게 될 것입니다. 인텔, 삼성 등 소비자향 반도체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들은 AI 수요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연구 수요, 그러니까 기업 중심에서 소비자 단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2025년도에는 상당 부분 이것이 실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반도체 수요는 거의 대부분 AI 연구용 수요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업향 수요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막 수십조, 수백조씩 막 때려 박으면서 AI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지어대고 있잖아요. 구글 CEO가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과투자가 맞다. 하지만 투자를 과하게 해서 나오는 손실보다 투자를 안 해서 입게 되는 손실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는 계속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앞으로 이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데이터 센터에 대한 AI 투자는 계속될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반도체 수요와 향후에 한 2, 3년 정도의 반도체 수요는 거의 대부분 AI 연구용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직 소비자 단으로 적극적인 이행은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AI 기업들의 고민이 지금 굉장히 크잖아요. 특히 소프트웨어 및 이 커스터머 단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을 주로 하는 AI 스타트업들은 굉장히 큰 고민에 휩싸여 있어요. 투자는 잔뜩 해놨는데 소비자들에게서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AI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이 있는 거죠. 최근 AI PC들이 연이어서 출시되고 있는 등 AI 생태계가 기업 중심의 연구 수요에서 소비자 단으로 점차 내려오고 있는 조짐들이 보이고 있죠. 인텔이나 삼성의 시간이 다가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SK 하이닉스도 소비자 단에서도 굉장히 훌륭해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3사들은 별로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 다만 걱정할 게 있다면 중국의 부상을 걱정을 해야겠죠. 이런 시장의 변화 현상에서 메모리 기업들의 키워드가 점차 HBM에서 CXL이나 LLW 등 소비자향 메모리로 변모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점차 내려오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시장이 성숙되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해당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대응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자동차 사업에서의 반도체의 회복은 기존 재고 조정과 시장 과제들로 인해서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반도체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유의해서 살펴보아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경제를 말하다였고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